네, 마켓세븐에서 함께할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장님과 얘기 나눌 이슈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K배터리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수혜 여부 오늘 차장님과 따져볼 거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시장에서는 건설주에 이어서 건자재주들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엔터의 새 주인이 카카오가 된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헤드라인을 보셨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 부활로 K배터리 수혜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따져보면 어떤가요, 차장님? 당연히 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는 호재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 판단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용을 먼저 좀 간략히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연방 정부를 통해서 연비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통해서 연비 규제 및 클린카 의무 판매를 이제 강화, 이거 제도를 이제 부활을 확정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의 어떤 그 시범적인 테스트가 이 주를 이제 기준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가는지를 따라가는 이제 지방 정부까지 합쳐보면은 이제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시장의 약 60% 가량을 차지한다라고 하니 미국의 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친환경의 드라이브를 걸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유가가 $100를 넘어가면서 어떤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는 당연한 명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내용으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이제 추진할 것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뒤따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13년 정도 남았죠. 그러면 너무나 먼 얘기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가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도 다시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감안해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는 현재 내연기관차를 만약에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년을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이 탄다라고 됐었을 때 그 이후에 중고차 가격을 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값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2030년 한 8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산이 좀 멈춰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작 이 차를 고쳐야 되거나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는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 때문에 2035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뉴스로 받아들이기에는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 얘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이쪽 시장에 대해서 사실 큰 폭으로 가장 많은 조정을 준 섹터 중에 하나일 텐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뉴스의 반전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사실 아직은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는 이슈거리가 딱히 마땅히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호재가 될 만한 뉴스인 건 분명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따져봤는데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나름인 것 같아요. 셀업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부진과 함께 당분간은 주가 회복이 정말 좀 힘든 건지. 도대체 이 에너지 솔루션의 악감정이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제는 여기서 같이 패고 있으니 그것도 좀 기분이 안 좋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자마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투심을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다 같이 팔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평가 노이즈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지수가 돌려 세우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우리 증시를 반전으로 만들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주말에도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 접경 지역까지 공격했다라고 하고 미국 기자도 지금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돌려세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먼저 종목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살펴보면 공매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39만 1,000원에 37만 주 매도 잔량이 한호가에 쌓여 있었던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장 막판까지 가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1,400억이 넘는 규모거든요. 한호가에 1,400억을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들은 공매도를 대놓고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호가창만 봤었을 때는 매집을 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매물을 한호가에 넣어두면은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오늘 못 가는구나라고 할 때 상당 기간 이 가격을 돌려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포기해버리는 매물을 그 밑에서 받아버릴 때 나오는 모양의 호가창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제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호가창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시장의 호재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야 될 매수의 의미를 그냥 그 밑에서 의도적으로 받아버린 모양이 나와서 좀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반전을 줄 수 있는 매수의 수급이 그 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가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다시 매집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세력들, 또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채워놔야 될 세력들이 그것을 빌미로 잡아갔다고 한다면, 이후에 다시 그들이 뭐 포트를 짜기 위해서 매수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됐든 매집이 됐든 조금 아직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조금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좀 돌려 세워줄 법도 한데 2차 전지가 일제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미를 좀 살펴보면 결국 니켈 가격이었거든요. 니켈 가격이 아직은 좀 이쪽에 대해서 투심 2차 전지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지수의 전반적인 부분과 2차 전지의 그 의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바로 돌려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의미를 볼 때 조금 무거워 보인다라는 데 좀 손을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살 때다 아니다 딱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한 1년 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고 있죠. 그런 제가 봤었을 네. 때 이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또 관심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그런 정도까지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별개로 좀 제외시켜 두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다음번에 이제 3개월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것이 4월 27일이거든요. 그럼 4월 말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그 직전에 좀 매수해보겠다라는 정도로서의 트레이딩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계적으로 매수의 포지션을 잡아두고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기관인가 펀드들은 유통 물량이 증가할 때 유통 물량만큼 포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3%다 한다면 내가 포트의 비중을 잡아둬야 될 때 담고 있어야 될 의무가 3%가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커져야 실제로 포트에 담아야 될 물량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공매도 때문에 악재가 먼저 수급적인 악재가 네. 먼저 시장에 나온 거죠. 만약에 4월 그 중순 이후까지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완전히 주가가 좀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유 보호회수 물량 또 나오네 이러면 또 빠지겠네라고 할 때 그 직전 저점을 사실은 지금 작년에 있었던 대형주들 보호회수 물량 풀리기만 하면 다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뭐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좀 전략 타점으로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살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3원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니켈 가격이 이틀 연속 68%씩 이틀을 오르고 나서 지금 거래 정지됐죠. 거래 정지가 돼 네.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거래가 풀리면 바로 하락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원자재 가격이 여기저기서 좀 전 이것은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자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차피 성장주인 2차 전지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LFP 관련된 리튬 인산철에 대해서는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쪽이 조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파워넷, 첨보, CIS라든가 코인테크가 LFP 관련된 네. 종목으로서 조금 같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대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다면 버티면 언젠가는 적어도 지금 산 매수 물량은 기다리면 이후에는 더 좋은 가격에는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불안 매수를 하기에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이슈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언제 네.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 매수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대응을 한다고 하신다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그 안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재도 있고 이제 악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하고 진짜 빠질 만큼 주가가 빠진 네. 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건자재 업종을 저희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재건축 활성화로 건자재 회사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자재주 이 정착 모멘텀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334 전략 쓰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3,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3, 나머지 4는 트레이딩 하겠다. 네. 트레이딩 하겠다라는 쪽이 다 이쪽 으로 지금 촉을 세우려고 하고 뭐 있습니다. 건설주도 좋아하시고 이쪽 그렇죠. 섹터 워낙 좋아하시니까. 건설 리오프닝 그다음에 네. 이제 건자재 건설이 뭐 이쪽이니까 네. 이쪽 안에서 좀 비중 조선주까지 이쪽에서 이제 좀 당분간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선 정책주라는 것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원전주는 좀 올라왔다가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상당 기간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요인에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거든요. 지칠 만큼 지쳐 있는데 특히 이쪽 건자재나 건설과 관련된 쪽은 해외에서도 이 이슈 때문에 전쟁 때문에 좀 우리가 수혜를 볼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LNG 터미널 이제 증설을 하겠다, 공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터미널이라든가 플랜트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될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플러스 알파 현대건설이라든가 여기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만의 고유의 좀 호재를 찾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건자재, 중소형 건설주들 여기에 이제 양도세 폐지도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은 중소형주 안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에게 수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좀 지수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동안 좀 대피할 수 있는 따뜻한 비가림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건자재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대선이었기 때문에 공약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지방선거에서는 적극적인 어쨌든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공약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한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분위기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 때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해법을 찾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리오프닝과 중소형 건설 건자재들은 네. 충분히 좀 단기간 노려볼 수 있는 트레이딩에 아주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모멘텀이 존재하지만 건설이나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덜어 계시더라고요.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가격 인상이 또 하반기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상쇄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원가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일단은 현 당선인의 색깔은 이제 공공 주도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에 이제 좀 방향성을 잡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의 수익성을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분양가 상한제가 올릴 것이다, 뭐 해지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섣불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에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압박돼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 을이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쪽 건자재 쪽이냐 철강 쪽이냐. 근데 철강은 지금 반응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건자재 쪽은 을의 위치지만 이것을 가격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인상됐었던 부분은 감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장에 맡긴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중소형 건설주든가 건설사는 이제 결론은 사실은 이제 테마성이 가장 강하겠지만 그 부분도 시장에서 용인해 줄 수 있다라는 색깔을 가진 정책 주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노이즈보다는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강력한 테마다라는 점에 오히려 일단은 우선순위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자재 중에서 최근에 증권가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 하나를 같이 분석해 볼까 합니다. KCC 글라스인데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평가하기로는 가장 저평가된 건자재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동의를 하시는지 좋게 보시는지 차장님도. 네, 동의합니다. 네. 자,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코리아 오토클래스 합병 효과도 있었고 판유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유리 가격이 상승했는데 유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안 쓸 수 없잖아. 아파트 지을 때 그렇죠. 유리 없이 쓸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 전이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가격 전이를 잘 만들어서 작년에 매출이 1조 1,75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615억 나왔는데 각각 YOY 기준으로 65.9%, 영업이익은 350%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었겠지만 힘든 시장에서도 이제 그 가격 전이를 잘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점은 국내 단 두 기업만이 지금 판유리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독과점 위치를 갖고 있으니 가격 전이를 하는 부분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이쪽에 대해서 주목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에 완공 목표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금 증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증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조금 빼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셧다운 됐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그런데 또 그럼 인도네시아에 각 공장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또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가격전이 용이하다, 독과점이다, 인도네시아 증설하고 있다,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종목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중소형주를 여기서 소개해드리기가
부담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잡주를 사기에는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사야 돼. 예를 들면 이하공영 상한가 갔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어렵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테마성 이슈다라고 해서 사기가 부담되고 또 대형주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즐기기에는 조금 너무 무겁지 않나라는 이러한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딱 KCC 클래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면서도 참 많은 이들의 입맛에 구미에 맞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8% 오른 것에 대해서 좀 부담 갖거나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CC 글라스는 증권가에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이어서 제가 넣은 거고 차장님께서 꼽는 건자재주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건설주도 물어보시네요. 네, 건설은 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ING입니다. DLENC 이게 지금 건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갑자기 LNG 때문에 조선 건설이 다 좋아졌어요. 지금 터미널 져야 되고 탱크 지어야 되고 이란도 지금 공사를 해야 되겠죠. 플랜트도 해야 되고 중동 국가들이 오랜 플랜터들이 낙후돼 있어서 이거 밸브 열어야겠는데 카타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업황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각국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다 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조선 전 여전히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경기 민감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자재 쪽에서는 가장 강한 게 지금 이제 삼목 에스폼이고요. IS 동서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후발 투자를 가는 것이 NX, 벽산, LX, 하우시스, 하츠, 대림PM코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좀 준동하면서 대형 테마 대시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준소형 건설주와 이런 건자재들은 한번 테마를 만들면 조금 크게 조금 시세를 뽑아낸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직 준소형 철강주들은 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주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탑픽은 KCC 클래스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에서 탑픽은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저는 좀 우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이화공영, 우원개발, 자연광경 이런 것들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주들도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 안에서도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건설주, 건자재주들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유튜브 채팅방을 보니까 저희가 바이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건자재로 좀 축소를 해서 보기는 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공부하신 여러분들 차장님의 의견도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세븐 오늘 여기까지고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